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치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소개라기보다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이 IIPR이라는 게 지금 대마 관련된, 대마 있죠? 마리화나 관련된 이제 리치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 이제 어떤 회사고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 전반에 걸쳐 가지고 대마 사업의 지금 현황까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미국 대마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배당금 쪽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요게 지금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라고 그래갖고 티커가 이제 IIPR인데 요 회사가 이제 8.4%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캐너비스 릴레이티드 프로퍼티다. 그러니까 대마 관련돼 갖고 땅 빌려준 다음에 거기서 땅 빌려줘 가지고 이제 임대료 받고 하는 그런 리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기업을 요청하셨던 분도 사실 이 기업에 투자를 했던 이유가 배당금이 너무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계속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여쭤보셔서 한번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 자, 디비던드 서머리를 보게 되면 디비던드 일드,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9.57%다.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128%예요. 이거 굉장히 좀 의아하죠. 이게 지금 배당 성향이 사실 배당금 있죠. 이 배당금이라는 게 이 회사가 분기마다 돈 번 거 있죠. 순이익, 넷인컴이라고 하죠. 넷인컴에서 얼마를 띄어서 배당으로 줄래라고 하는 게 이 배당 성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들이 100만 원을 벌었다. 4분기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우리 페이아웃 레이시오 50%다. 그러면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만 배당금으로 준다. 근데 만약에 100%다. 그러면 우리 넷인컴으로 번 100만 원 그냥 배당금으로 다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가 넘죠. 128.62%입니다. 이거는 지금 넷인컴을 다 주고도 나머지 28%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잉여현금이라든가, 뭐 잉여현금이 뭡니까? 잉여현금이 이걸로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나 배당금을 주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쓸 돈을 이제 써가면서 배당금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 뭐냐? 그럼 지금 이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8달러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4분기에 얘들이 넷인컴이 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41밀리언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후에서 얘들의 플롯이라고 하는 유통 주식수를 봤더니 25.15 밀리언 주예요. 그러니까 2,500만 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눠봤더니 대략 한 주당 1.63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달러라고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그 분기의 순이익을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금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배당 성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3월 15일 날 배당금을 이제 1.80달러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 이제 배당 주는 모든 회사에 이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배당 락일이에요. 배당 락일. 이게 배당이 열려 있다가 평 떨어지는 날입니다. 떨어지면 우리가 배당을 주서요, 못 주서요? 못 줍죠. 그러니까 이날 3월 30일 날 배당이 떨어진다. 배당이 떨어져서 없어지니까 배당 받고 싶으면 언제까지 살아? 3월 30일인 전인 날인 29일까지 이 IIPR의 주식을 사면 우리가 주당 1.80달러를 줄게. 언제? 4월 14일 날.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한글로 요약을 해놨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그 페이아웃 레이시오 있죠? 이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배당 성향입니다. 이게 100%라고 한다면 넷 인컴의 100%를 다 그 배당금으로 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100%가 넘어도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이제 잉여현금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치 같은 회사는 뭐냐? 어디서 또 이제 이런 배당금을 끌어오냐면요. 자, 감가상각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넷인컴 보이시죠? 넷인컴. 이게 이제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요, 이 리츠 회사의 특징입니다. 잘 보세요. 리츠 회사는 비용을 처리를 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처리를 해요. 근데 웃기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매년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하면은 1년에 10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처리를 한다. 그래서 10년 동안 대개는 10년 정도 걸쳐서 이거를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 우리 넷 인컴이 41168,000 일시100 1000만 10만 100만 자 4밀리언 달러죠. 근데 여기 보시면 Real Estate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 사실 우리가 감가상각은 사실 비용으로 현재 회사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회계상의 마이너스로 처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 이 리치 회사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어떻게 따지냐? 넷 인컴. 거기에다가 더하죠. 뭘 더해요? 감가상각 비용을 더합니다. 이거 왜 실제로 쓴 돈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를 빼냐? 지금 gain of sales of real estate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는데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그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 이거 지금 리치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셔야 되는 개념인데 이 FFO라는 개념이 나와요. Funds from Operations라고 그래가지고 단기순이익 더하기 감가상각 비용 빼기 부동산 매각 차익 요게 이제 53,869 요게 바로 이제 이 회사의 순 매출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배당금을 준다. 그러니까 이 배당금을 넷인컴으로도 주고 충당을 하고 이 감가상각 비용으로도 충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넷 인컴, 그러니까 순이익이 넘는 138%를 아까 준다고 말씀드렸죠. 128%. 이 나머지 100%가 넘는 이 28%는 어디서 충당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부동산의 감가상각 비용에서 충당을 할 수가 있더라. 물론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리캐시, 그러니까 잉여현금에서도 이제 뭐 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리치 회사는 여기서 이제 그런 배당금을 충당을 하더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리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AFFO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FFO에다가 A가 붙었죠. 이건 뭐냐면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FO에서 뭘 좀 빼줘요. 뭘 빼주냐면 자, 이제 일회적으로 지출을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이것까지 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AFFO가 나와요. 그러니까 FFO나 AFFO는 별 이제 차이는 없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당금을 준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배당도 잘 주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실적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어 오버 이어 전년 동기 대비 넷 오퍼레이팅 인컴 그러니까 순영업이익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11%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죠.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 있어요. 이거 FFO예요. FFO 이게 이제 진짜 리치 회사의 순 이익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요것도 2017년부터 매년 232%씩 오른다. 자, 이것보다 보수적인 개념인 AFFO도 151%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년 이게 지날수록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것도 잘합니다. 판관비도 줄여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런 운영비도 줄여나가면서 굉장히 이 회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과연 왜 2022년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느냐. 요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목표입니다. 와 벌써 9분이 지났어. 자. 좀 길 거예요. 길면 조금 쉬었다가 좀 또 들어주세요. 어쨌든 이게 힘들게 준비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 배당이란다. 제가 지금, 그래요. 마리화나, 그래, 대마 관련된 리치가 왜 과연 떨어지고 있느냐? 전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마 관련된 리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 지금 대마 리츠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객이죠. 대마 회사들,
대마를 파는 이런 회사들의 실적의 부실이 결국 대마 관련된 기업들이 성과가 안 좋으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대마 관련된 리츠들의 주가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가 단순히 이제 이 IIPR의 개별적인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쭉 내려보면, 야, 제가 여기 리츠들 좀 비교를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지금 이제 대마 관련된 IIPR이 들어가 있고, 보통 얘네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인더스트리얼 리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냐? 주로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저장 창고, 혹은 뭐 분배시설,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리츠를 바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리츠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두 개를 또 나눠놨죠. 리테일 리츠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리얼티 인컴, 그러니까 뭐 코스트코든 홈디팟이든 그런 도매상, 이런 것들한테 땅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이 리얼티 인컴이나 내셔널 리테일 프로퍼티스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인더스트리얼 리츠와 리테일 리츠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 자, 주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이에요. 요 지금 두 개가 이 리얼티 인컴과 이 내셔널 뭐 프로퍼티, 요 두 개가 상위 두 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인더스트리얼 리츠가 아주 많이 지금 하락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보시면 리얼티 인컴이나 이 NN은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인데 지금 인더스트리얼 쪽, 뭐 제조시설, 저장시설, 분배시설, 요런 것들을 하고 있는 리츠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IIPR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 이 인더스트리얼 리츠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리츠별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 같고,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대마 관련된 리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대마 관련된 기업들의 요즘에 최근 주가 수익률을 보고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대마 관련 리츠들의 수익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캐너비스 리츠의 테넌트예요. 그러니까 이 캐너비스 리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IIPR의 고객들이겠죠. 이런 고객들이 쭉 있습니다. 대마 관련된 기업들이겠죠. 그런데 얘네들의 지금 1월 투 데이트,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가 수익률을 봤더니, 자, 지금 굉장히 많이 다 떨어졌어요. 뭐 안 떨어진 게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지금 대마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대마 관련된 기업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대마 관련 리츠들의 주가 흐름은 어떠냐? 이것도 이제 호야 캐피탈에서 정리를 했는데, 자, IIPR 보이시죠? 이 밖에 NLCP라는 티커, AFCG, REFI, PW, 요런 것들의 이제 주가 수익률을 봤는데, 얘네들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1년치입니다. 1년치예요. 얘네들도 오른 놈 하나 없더라. 다 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대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고, 덩달아 대마 관련된 리츠 실적도 안 좋아진 거예요. 다 연쇄적으로 다 안 좋아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마 관련된 기업들과 이 리츠들의 영향을 줄 것 같은 원인이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마 가격, 미국에서의 대마 가격의 하락이다. 이제 대마가 수요가 늘어나곤 있습니다. 이 초록색 보이시죠? 수요는 증가하는데 문제가 뭐다? 이 대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더라. 그렇게 되면 뭐냐? 대마의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대마 기업들의 수익성이 약화되겠죠. 그러면 대마 기업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대마 관련된 리츠의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뉴스인데,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고 있던 이 IIPR의 개별적인 뉴스는 없었냐, 부정적인 뉴스는 없었냐라고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있었죠. 지금 우리가 알아봤을 때 지금 대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IIPR의 땅을 이제 부지를 빌려갔던 그 회사들이 이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하면서 이 지금 IIPR의 111개의 지금 땅이 지금 뭔가
임대료를 못 받다, 못 받는다. 요런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내보냈던 게 이제 다 대마 관련된 기업이죠. 뭐 파라렐, 뭐 그다음에 스카이민트, 뭐 버티컬, 뭐 요런 회사들의 지금 채무가 굉장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대마 회사들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더라.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바로 IIPR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킹스 가든이라는 또 회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요거는 좀 다행인 게 얘네들도 이제 지금 상황이 어려웠지만 얘네들의 지금 가지고 있던 부지를 다시 이제 IIPR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이런 그 부동산 부지를 지금 여기 보시면 넌 캐너비스 유즈로 지금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대마 관련된 용도를 썼던 거를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금 임대를 주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 IIPR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대마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뭐랄까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빨리 땅 놀리지 말고 용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또 땅 빌려주자라고 이제 IIPR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이거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시 이제 받아왔던 이 킹스가드로부터 받아온 이제 이 임대 이런 토지 중에 하나는 벌써 이미 이제 뭐 다른 고객들과 지금 이제 계약 조건, 임대 계약 조건을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좀 이제 IIPR이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탑 15 테넌트인데 지금 IIPR을 쓰고 있는 고객들의 15개 기업 중에 요 3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요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좀 캡처는 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부정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미국 지도죠. 여기 지금 보시면 찐초록이죠. 찐초록. 이게 뭐냐면 성인들이 이게 이게 유흥용 있죠. 레크레이셔널 유즈. 그러니까 유흥용으로 대마를 쓸 수 있는 줄을 찐초록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용으로 이제 허가가 된 줄을 이게 연한 초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쪽 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줄무늬가 거의 있는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이 주황색들 보이시죠? 이 주황색들 주가 아직까지 의료용이든 유흥용이든 지금 대마의 사용이 불법화되어 있는 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 말하면 앞으로 대마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이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들이 결국은 부분적으로나마 대마의 의료 사용을 이제 합법화하고 점점점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에서 의료용 혹은 유흥용 대마가 합법화되지 않은 주가 3분의 1 정도가 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잠재적인 대마의 수요처다라고 우리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대마 관련된 사업이 어떻고 대마 관련된 리츠의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IIPR이라는 회사가 지금 두 군데다가 지금 걸쳐 있다. 사업이 뭐냐? 일단은 부동산 쪽이 하나고요. 리츠니까. 근데 이 부동산 쪽에서도 대마다. 이 두 군데 지금 섹터에 이 회사가 걸쳐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부동산 경기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IPR이라는 회사가 부동산에서도 안 좋은 소식으로 치이고 그다음에 대마 관련된 소식 안 좋은 소식으로 치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안 좋은 소식에 치이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차트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면 거의 이제 2020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대마 관련된 수익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그 초입까지 벌써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딱 봤을 때 너무 많이 떨어졌다. 얘들 지금 돈 버는 거 그런 거 보면 여기까지 떨어질 정도는 아닌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버셀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렇게 많이 팔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까 조금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대마 상황이 지금 안 좋고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이 IIPR이라는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떨어졌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미국의 대마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리츠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뭐 배당금 요런 것까지 좀 많이 좀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영상을 녹음을 했습니다. 영상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금요일 밤 되시길 바라요. 안녕히 계십시오.